제23장 우리방 선출대회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망 선출대회 10화. 남궁강은 제갈등룡에게 허리를 숙여 폭권하고 말한다. 저는 우선 소림사로 가겠습니다. 가주께서는 천천히 오시죠. 명화는 이곳에서 소림사로 가는 길은 처음이겠지만 숭산의 가을은 제법 단풍이 그림과 같이 이쁩니다. 저는 그럼. 남궁강은 다시 약간 고개 숙였고 그는 자신의 마차에 올랐다. 옆에 있었던 인물 환호는 다시 이영환이의 보법으로 마차에 올라 천천히 마차를 빼서 관도를 질주하였으니 참, 녀석 어려서부터 매우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른이 한 말에 꽁해서 화풀이를 애꿎은 관청 인물들에게 하는군. 그래도 젊은 녀석이 배포는 괜찮군. 관청 인물들에게 금자를 주었으니 말이야. 자, 이제 우리도 가세. 5 인물과 제갈령도 마차에 올랐다. 마차에 오를 때 제갈령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흑색 인물을 한동안 유심히 보다가 마차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쿵! 이제 마차는 서서히 움직여 관로로 나섰고 석신은 있었던 일에 화풀이하듯 거칠게 마차를 몰며 마저 사라져갔다. 이때 관청의 인물들은 하나둘 일어나서 얘라, 퇴! 무리며 오대세 가면 다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라고. 내 참 더러워서. 포두란 인물이 갑자기 일어나 달려가는 마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는 마차가 언제 사라졌는지 그의 시야에서 없어지자 바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자 5을 주었다. 이를 본 나이 많은 포졸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 포두님, 저희도 각각 1개. 허허, 장포졸 아직도 모르나? 포졸의 뺨과 포두의 뺨은 같은 뺨이 아니지. 지랄, 지 뺨은 황금으로 도배하고 우리 뺨은 똥뺨이란 말인가. 내가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대들의 뺨도 관대한 이 왕포두가 위로해주지. 왕포두란 자는 가슴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금자 5을 넣고 다시 철전 2개를 꺼내어 나이 많은 장 포졸에게 준다. 이 돈으로 탁주라도 하게. 나는 오늘 바빠서 퇴청하겠네. 자네들은 바로 관청에 복귀하여 조사를 쓰고 마무리하게. 물론 조서는 바로 내 전용 탁자 위에 올려놓게. 내일 바로 담당 포교님께 조서를 올리도록 하겠네. 그럼. 사람들은 포두가 가는 길에 갈라져 길을 내주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어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로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네,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대갓집 도련님에게 뺨 맞고 돈은 위에서 다 거두어가고 더러워도 어쩌겠는가. 이게 다 세상인 것을. 오늘은 개님 같은 날이니 모두 객점에 들어가 술이나 먹도록 하세. 철전 2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모은 용돈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보태서 내가 술을 사겠네. 아, 역시 우리 선임이 최고입니다. 장포졸님이 있다니까. 어서 대인객잔으로 들어가죠. 사람마다 다 그들마다 그들의 세상이 있는 것인가. 관청 사람들은 모두 객점으로 들어간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흙의 무복 인물만이 쪼그려 앉아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 그는 바닥에 정말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이보시오? 여기서 무엇하는 것이오? 여기는 사사로이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곳이 아니오. 비키시오. 흙의 무복 인물은 그림을 그린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자기 행동에 제재의 말을 한 인물을 보았는데 흙의 무복을 입은 자는 사람들이 사라진 틈에 무엇이 홀린 듯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으며 자세히 보니 방금 제갈 가주딸의 얼굴과 무척 닮아 있었다. 이곳 땅바닥에는 사사로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오. 당장 하는 것을 멈추시오. 흙의 무복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를 보았다. 그는 딱 봐도 객점의 점수이처럼 생겼다. 흙의 무복이 의문의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점수이는 다시 말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곳 정주에서 특히 남이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 마당에서는 아무것도 사사로이 모든 일체 행동을 하실 수 없어. 다른 곳에서 낙서하셨으면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관청에 신고해서 처리하겠소. 후후. 녀석 생긴 것은 이제 갓 어린 소동의 나이를 넘어선 것 같은데
매우 딱딱하게 구는구나. 점소이가 사람에게 그렇게 매정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너는 이곳 객잔의 점소이가 되는 것 같구나. 이야, 어떻게 하셨소? 녀석, 내 옷을 봐라. 내 옷은 이곳 객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냐? 헤헤. 와, 혹시 점성술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인가요? 입바른 소리는 내 옷에 아주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지 않으냐. 천하제일 대인 객잔. 짝짝짝. 역시 대인은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다 필요 없고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난 이곳에서 식사해야겠다. 아, 대인께서는 손님이셨군요. 그렇다면 모시겠습니다. 후후후후후. 어린 것이 매우 싹싹하구나. 처음에는 정이 없었지만 손님이라 파악되니까 친절해지는군. 그런데 너희 주인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는다고 내게 명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손님도 뜸해서 제가 농한 것입니다. 허허허허. 여섯간이 크구나. 내가 만약 심성이 바르지 않았다면 너의 지적에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다. 헤헤. 손님,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손님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녀석. 그런데 손님, 정말 손님의 그림 솜씨가 무척 뛰어나십니다. 이건 가히 굉장한 그림으로 종이에 그리셨다면 명화로 인정받고 이 그림을 팔았다면 제법 돈을 만질 수 있는 명화입니다. 됐다. 그런 칭찬은 입에 침을 바르고 하여라.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법 눈썰미가 좋다는 말을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솜씨가 대단한 것은 아까 마차에서 내렸던 아름다운 수조와 같은 얼굴을 똑같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잠시 보고 상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까? 헤헤헤. 손님은 가히 천재적인 솜씨가 타고나셨습니다. 후후후후후. 녀석, 처음에는 딱딱하게 굴더니 말을 섞어보니 사람의 마음을 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저는 올해로 13살입니다. 녀석,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구나. 너는 왜 점수일을 하는 것이냐?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도와야 하기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없느냐? 네, 저는 유복자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했을 것인데 너의 모습을 보니 아까 남궁강이란 녀석보다 제법 빠르게 성장했구나. 물론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구김없이 자란다면 너의 미래는 지금보다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손님, 이제 식사하시려면 어서 들어가시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을 것이 있다. 이곳 정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리망 대회라는 것이 뭐냐? 나는 소문난 잔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옛말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 있어서 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무튼 손님께서도 무림의 뜻을 둔 무림인입니까? 글쎄, 의화협은 잘 모르겠으나 무공을 좀 연마했구나. 아, 그러시구나. 저도 무공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대인 객잔에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인데. 녀석, 너는 내가 봤을 때 싹수가 좋으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늘도 너의 지성에 감동하여 길을 내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회가 되면 동네 무관에서 기본기를 익히거라. 야, 손님께서는 제가 동네 무관에서 삼재건법과 삼재기공을 연마하는 것을 꼭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객잔이 비록 늦은 시간에 문을 닫지만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정소관이라는 무관에서 무예를 닦고 있습니다. 후후후후후.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지.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정주에 이런 행사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무리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지도 않았지요. 특히 지금의 정파와 사파, 그리고 모든 무리민이 모여 무리망을 뽑고자 합니다. 지금 정주는 수림사를 중심으로 최고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나라와 명나라의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장께서는 강소성 금능에서 웅천부를 열어서 새로운 수도로 개천하셨지요. 응? 정말이냐? 네. 이제 그 사실은 동네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산속에서 무공을 연마하느라 모르셨나 봅니다. 크게 무복을 입은 자는 점수의 말에 매우 기묘한 표정을 지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